자, 지난 강의에서 C++에서의 예외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또 그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대로 프로그래밍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try, catch라는 블록을 통해서 예외 발생을 검사하고 그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상 상태의 코드와 예외 상황의 코드를 별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꼭 예외가 발생되어진 지점에서 반드시 try catch 블럭에 의해 처리되어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사하는 일을 홍길동이라는 조교를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부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길동이가 내가 복사를 의뢰한 문서들을 가지고서 학과 사무실에 복사기 있는 곳에 가서 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복사기가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동이 입장에서는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자, 그 예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try, catch 블럭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길동이가 직접 그 복사기가 예기치 못하게 고장난 상황을 적절히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길동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복사기가 고장난 상황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외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복사를 의뢰한 나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외 상황을 전달받은 나는 지금 당장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복사를 해달라라고 다시 요청을 해주거나 아니면 복사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학교 앞에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수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몇 가지 처리 방법을 그 문서를 복사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어떤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외가 발생되어진 순간 그 함수 안에서 직접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함수를 호출한 측으로 그 발생되어진 예외를 전달해 주어서 그 예외가 발생되어진 호출 측에서 예외 발생에 대한 후속 처리 과정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과 달리 반드시 예외가 발생된 자리에서 꼭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되어진 경우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재 함수를 호출한 측으로 예외를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divid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두 수를 나누는 연산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정작 나눗셈 연산을 처리하는 divide 함수에서 봤더니 나누는 수가 0이라는 값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나눗셈 연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테니까 throw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예외를 던지게 되어지고 이 경우 함수의 반환 처리가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 처리 과정에 따라서 함수 호출 측으로 현재 던져진 예외를 다시 메인 함수 쪽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메인 함수 안에서 현재 전달되어진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divide라는 함수에게 나누고자 하는 두 수를 넘긴 책임은 메인 함수가 담고 있으니까 메인 함수에서 나누는 수를 다시 입력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눗셈을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처리할 것인지를 이를 부탁한 메인 함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C++에서 예외가 던져졌을 때 그 던져진 지점에서 try catch 블럭에 의해서 던져진 예외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함수 내부에서 발생되어진 예외가 현재 예외가 발생되어진 함수를 호출한 측으로 던져져서 전달되어지게 되어지고 따라서 함수 호출 메커니즘의 처리와 무관하게 그 예외 상황을 호출 측에서 적절히 핸들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순 값을 구하는 getExp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봤습니다. 밑값이나 지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수 사용 불가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예외로 던져주게 되어지고 그 경우가 아닌 밑값과 지수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수순 값을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정상적인 처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계산되어진 지수순 값을
현재 함수의 반환 타입인 정수값 형태로 반환하는 처리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외 상황이 감지되어져서 예외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함수 호출 메커니즘이라는 정상 상태의 함수 반환 처리를 통해서 값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 상황이라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적절히 핸들링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현재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호출축으로 다시 던져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함수는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지만 함수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가 정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문자열로 예외가 발생되어졌다 하더라도 호출축으로 던져진 그 문자열 예외는 적절히 getExp 함수 호출축에 마련되어진 캐치절에 의해 받아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getExp라는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getExp라는 함수의 반환값을 rv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rv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는 일들은 모두 다 취소되어지고 즉각적으로 getExp에서 전달되어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캐치절에 있는 구문이 수행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질 때에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헤더 끝쪽에 명시적으로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이 함수 내에서 어떤 타입의 예외들이 호출축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써줘야지만 함수 내부에서 발생되어진 예외가 던져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써줌으로써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던져질 수 있는 예외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또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렇게 throw라는 구문을 통해서 명료하게 전달되어질 예외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동작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자라는 측면에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함수에다가는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달되어질 예외를 기술해 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함수 내에서 여러 타입의 예외들이 전달되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throw 다음에 괄호 안에 각각의 예외 자료형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max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전달받아서 최대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것이에요. 다만 전제하기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두 수값은 반드시 0 이상의 양수여야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함수 안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y가 0보다 작은 경우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각각의 x값, y값을 예외로 던져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x가 0보다 작으면 x의 값을, y가 0보다 작으면 y의 값을 예외로 던져준 것이죠. x가 0보다 작지도 않고 y가 0보다 작지도 않은 경우에 한해서 현재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 x의 값을 최대값으로 반환해 준 것이고,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x, y가 모두 다 0보다 큰 상황에서 x가 y보다 크지 않은 상황, 즉 x랑 y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y가 더 큰 경우에는 그 y값을 현재 최대값으로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함수 안에서 던져지는 예외들은 때에 따라서 x라는 변수의 값이 될 수도 있고 y라는 변수의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x라는 변수도 y라는 변수도 모두 다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하나의 정수값을 예외로 던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수 valueat이라는 함수를 보면 하나의 더블형 포인터 변수와 정수값을 전달받아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더블형 배열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인덱스 요소의 값을 하나의 더블 값으로 반환해주는 소위 배열의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첨자는 반드시 0 이상의 양수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포인터가 유효한 배열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역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인덱스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유효한 배열의 주소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인덱스 번째 요소의 값을
하나의 더블형 값으로 반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이 evaluate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인덱스가 0보다 작은 상황이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 값을 전달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수값이나 문자열 값 같은 경우들을 예외로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throw라는 키워드 다음에는 이 함수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들에 대한 두 가지 타입들인 정수와 캐릭터 포인터가 예외로 반환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작성했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정수에 대한 몫을 구하는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은 두 정수의 몫을 구하기 위해서 divide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divide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서 몫을 구하고 그 몫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았어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10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적절하게 프로그램의 끝까지 처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을 0으로 나눈 몫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역시 나눗셈 연산 과정 중에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ivide라는 함수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인 경우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다음과 같은 예외를 던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절히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 나눈 결과값을 함수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처리를 구성하도록 하되 예외가 던져졌다라고 하면 그 던져진 문자열의 예외를 전달받는 캐치절에 의해서 예외 메시지를 적절히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몫을 구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 없었잖아요. 따라서 함수 출축으로 복귀하면서 무엇인가 함수가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적절히 지정해서 출축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몫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반환값으로 지정되어진 임의의 정수값을 반환해 줘야 하는 그런 처리가 발생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런 처리는 함수 출축에서 몫이 0이다 라는 형태로 잘못 오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10을 0으로 나눈 몫을 구해라 라고 하면 화면상에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함수의 호출축에서는 몫이 0이다 라는 형태로 잘못 계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divide라는 함수 안에서 직접 try catch 구문을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함수 안에서 예외 상황을 감지해서 예외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예외를 호출축으로 그저 던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즉 함수 안에서 0으로 나누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하나의 예외 메시지를 문자열로 호출축으로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던져진 예외는 함수 호출축인 메인 함수 쪽으로 전달되어져서 메인 함수 쪽에 기술되어진 try catch절에 의해 받아서 적절히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하면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지만 예외 상황이 감지되어져서 예외가 발생되어져서 던져지게 되어지면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의해 복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 처리 메커니즘에 의해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함수가 반환하고자 하는 어떠한 값도 반환 처리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유의해 봅시다. 즉 호출축에서는 divide라는 함수 호출의 결과로 하나의 결과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받는 일이 일어날 텐데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divide라는 함수의 반환값을 result로 받는 일부터 취소되어지고 즉각적으로 캐치절로 전달되어져서 예외 처리에 대한 구분이 처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throw라는 키워드를 함수 정의의 헤더 부분에 기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함수 선언에도 마찬가지로 throw라는 구문을 작성을 해줘야지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예외가 발생되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throw라는 구문을 함수 선언과 정의에 명시적으로 기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가 발생되어지는데 이 경고는 무시해주고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외 처리를 위한 try catch 블럭은 중첩되어져서 예외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try 블럭에서 주어진 문장을 처리하다가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지면 3이라는 정수값을 예외로 던져진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이 던져진 예외 값은 현재 throw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try 블럭과 연결되어진 캐치절 중에서 정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에 전달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문에 의해서 여기서 던져진 예외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try 블럭 안에 또 다른 일을 처리하다가 중첩되어진 try catch 블럭을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문자열을 예외로 던져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현재 예외를 발생시킨 throw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try 블럭에 연결되어진 문자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로 전달해줘야 될 텐데, 현재 이 안쪽에 중첩되어진 try catch 블럭에는 문자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중첩되어진 try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그 try 블럭과 연결되어지는 캐치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중첩되어진 try 블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바깥쪽 try 블럭에 연결되어져 있는 캐치절 중에서 문자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캐치절로 던져진 예외가 전달되어지는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중첩되어진 try 블럭 안에서 하나의 정수를 예외로 던졌는데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try 블럭에는 정수를 전달받는 캐치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현재 try 블럭과 연결되어진 캐치절로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현재 try절이 해결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더 상위의 try 블럭 내의 캐치절로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특징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